두 영혼이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떨림으로 시작된다. 서로를 처음 보았을 뿐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마음이 열리고 말보다 깊은 어떤 흐름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공기 속에 숨어있던 운명의 진동이 깨어나는 것처럼 감정은 이유 없이 강렬해지고 시선은 피할 수 없게 얽힌다. 공감형 인간은 이 만남을 운명으로 느낀다. 오래 기다려온 사랑,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 드디어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을 찾았다는 예감이 가슴 깊이 새우며든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만남을 해석한다. 그는 이 눈빛에서 자신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을 본다. 자신의 상처를 감싸줄 누군가, 자신을 중심에 놓아줄 누군가, 그리고 자신의 공허를 덮어줄 빛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지만 그 알아봄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사랑을 보았고 하나는 공급원을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 영혼이 상대의 진동을 읽는 속도는 이성이나 경계를 훨씬 앞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만남은 사랑처럼 시작된다. 신성해 보이고 예고된 것처럼 느껴지며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에 휩싸인다. 칼 구스타프 융은 영혼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도 진실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첫 만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문턱이 된다. 서로를 모르는 채 깊어지고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영혼을 하나의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와 나르시시스트의 첫 장면이다.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깊은 레슨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영혼의 만남에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의 한 층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과거생 미완의 감정,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예정된 배움이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흐르고 있다. 공감자와 나르시시스트가 마주치는 순간이 이토록 강렬하고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만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영혼의 차원에서 동의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적 전통에서는 영혼의 계약이라고 부른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관계는 의식적 선택보다 훨씬 깊은 무의식적 끌림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즉,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이 오래전부터 불러온 존재들이다. 공감자는 빛을 품고 태어난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치유하려 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해와 사랑을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나르시시스트는 어릴 때 생긴 상처를 기반으로 살아간다. 그 상처는 인정받지 못한 아픔,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충분하지 않다는 고통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림자 에너지다.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비춘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을 필요로 한다. 이 상호작용이 바로 두 사람이 강하게 끌리는 이유다. 공감자는 자신의 사랑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나르시시스트는 이 빛이 자신의 공허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관계는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공감자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둠, 자신의 공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 이 만남은 사랑처럼 다가오지만 실제 목적은 진실을 깨우는 것이다. 영혼의 계약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것이며 이 끌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레슨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그래서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잊히지도 않으며 쉽게 설명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약속의 힘이다. 사랑처럼 보이는 이 감정의 시작은 실은 서로의 공허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공감자는 이 관계를 운명의 사랑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모든 빛을 상대에게 기꺼이 바친다. 그는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감정의 여백을 채워주고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부터 균열을 드러낸다. 사랑이라고 느꼈던 감정은 점점 의무로 변하고 관심이라고 믿었던 행동은 점점 기대로 바뀌며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자의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 빛이 만들어주는 따뜻함, 안정감, 무조건적인 애정을 소비할 뿐이다.
이 관계는 평등한 흐름이 아니다. 공감자는 주고 또 주고 더 주지만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이 불균형을 보지 못한다. 공감자는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헌신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사랑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을까?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찾는 사랑의 본질은 종종 우리 내면의 결핍을 덮기 위한 투사라고 말했다.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치유되지 않은 어린 부분,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 보살핌을 갈망했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강렬하고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가진 사랑을 빨아들이며 자신의 공허를 잠시 채우지만 그 채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감탄,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며 공감자의 빛을 소진시키기 시작한다. 이때 공감자는 혼란에 빠진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아프기만 할까? 왜 이 관계는 나를 더 비우기만 할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다. 사랑처럼 보이는 이 감정은 서로의 결핍이 만들어낸 착시이며 영혼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깨달음의 첫 단계다. 이 관계의 진짜 목적은 영혼의 성장에 있고 환상은 그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다. 관계의 붕괴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틈이 생겨 있었다. 공감자는 언제나처럼 사랑을 쏟고 이해하려 하고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차갑게, 점점 멀게,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단절이며 영혼 간의 계약이 서서히 해제되는 신호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끝낼 때 분명한 말도 이유도 마무리도 주지 않는다. 그는 그냥 사라진다. 연락이 줄어들고 말투가 차가워지고 관심이 흐려지고 어느 순간 공감자는 자신이 던져진 듯한 어둠 속에 남겨진다. 이때 공감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연결이 찢어지는 통증이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과도 같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무의식과 결별할 때 그 충격은 마음뿐 아니라 몸과 영혼 전체에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공감자는 그 흔적을 온몸으로 느낀다. 마음은 텅 비어가고 머릿속은 멍해지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멈춰버리며 현실은 흐릿해진다. 이 고통은 설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종류의 것이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버려졌다는 감각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영혼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파기되는 과정이다. 이 어둠은 벌이 아니라 전환이며 이 상실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을 위한 첫 단계다. 공감자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관계가 자신을 사랑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이 계약의 진짜 마무리를 연다. 이별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져온 것이지만 해방은 공감자가 스스로 선택해야만 완성된다. 이것이 영혼의 계약이 끝나는 방식이다. 말은 없지만 진실은 선명하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누군가는 이제 돌아오는 중이다. 자신에게로.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공감자의 내면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 이 붕괴는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며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지진과도 같다. 현실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공감자의 내면에서는 시간이 갑자기 멈춘 듯 느껴진다. 시계는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때 영혼은 비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공감자가 경험하는 바로 그 혼란이다.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함께 나눴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재생되며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뿌옇게 흐려진다. 이때 나타나는 꿈은 유난히 선명하고 상징적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끝나지 않은 대화가 반복되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길을 잃은 듯한 장면이 이어지기도 한다. 꿈과 현실이 서로 겹쳐지면서 공감자는 자신이 어느 차원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의 감각적 혼란을 겪는다. 감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루는 분노가 올라오고 하루는 지독한 그리움에 잠겨 있고 다음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영혼이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생존 반응이다. 몸 또한 이 충격에 반응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한 불안이 몰려온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모든 감각이 과도하게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기도 한다. 많은 공감자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미쳐가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미침이 아니라 붕괴 후 재구성이다. 영혼이 진짜 자아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며 오래된 상처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제거되는 정화의 시작이다. 이 고통을 지나면 공감자는 단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영혼이 재구조화된다. 지금 느끼는 이 혼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의 필연적 흔들림이다. 붕괴의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면 공감자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이 단계는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다. 영적 전통에서 영혼의 정화는 항상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된 상처와 막힌 감정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감자는 이 시기에 감정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지는 것을 느낀다.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아파오며 관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꿈은 더 상징적이고 생생해진다.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는 꿈, 의미 없는 공간에서 길을 잃는 꿈, 혹은 어두운 물에 몸이 잠기는 꿈 등 이 모든 꿈은 영혼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말한다고 했다. 즉, 공감자는 지금 자신의 깊은 무의식을 몸과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감자는 감정의 해방이라는 강렬한 경험을 한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오래된 고통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영혼이 억눌린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가 여전히 공감자의 장창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흔한 현상이다. 두 사람이 깊게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래서 정화 과정에서는 그 흔적들이 떠오르며 잔향처럼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영혼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흔들림을 만든다. 눈물, 한숨, 갑작스러운 평온함, 다시 올라오는 슬픔, 이 모든 것이 정화의 흐름이다. 공감자가 이 정화의 단계에 진입하면 마음속 깊은 공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너는 이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너의 빛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며 혼란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정화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진짜 치유는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된다. 정화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 공감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빛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 빛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계 속에서 잊혀졌던 본래의 광채이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공감자는 자신이 사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직관적이며 얼마나 강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자신 안에 참된 자아를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오랜 시간 자신의 빛을 다른 이의 상처에 쏟아붓느라 잃어버렸던 에너지가 천천히 돌아온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생각은 선명해지며 몸은 더 이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는 문득 깨닫는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돌아왔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패턴들이 높은 의식으로 관찰된다. 왜 자신이 그 관계에 끌렸는지, 왜 스스로를 희생했는지, 왜 떠나지 못했는지. 공감자는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이 질문들은 지혜로 변한다. 모든 고통은 이해로 녹아들고 이해는 성숙함으로 이어진다. 또한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연결이 더 이상 에너지적으로 자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어느 순간 스스로 풀리듯 공감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조용한 자유, 고요한 확신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재탄생이다. 공감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완전한 영혼이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힘을 갖는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 자신을 해치지 않는 관계, 자신을 흐리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이 이제 공감자의 손안에 있다. 영혼을 되찾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관계보다 깊고 어떤 인정보다 넓으며 어떤 상처보다 강하다. 공감자가 자신의 빛을 되찾아 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내면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자가 떠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신의 공급원, 자신의 거울, 자신의 에너지를 주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현실에 맞닥뜨리며 혼란에 빠진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애정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다. 그들에게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다. 이 기능이 사라지면 그들의 세계는 갑자기 비어버린다. 그 공허함은 어린 시절부터 피하려 했던 가장 깊은 감정과 바로 마주하게 만든다. 그 감정은 버려짐에 대한 원초적 공포,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의 가면 아래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절망이다. 칼 구스타프 융근 가면 페르소나이 흔들리면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그 일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벌어지고 있다. 공감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며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 이 공허함은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춰주던 거울의 상실에서 온다. 그들은 종종 새로운 공급원을 찾으려 급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깊이와 안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공감자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결핍이다. 공감자의 이해, 공감, 상냥함, 무조건적 수용, 이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약물 같았다. 공감자가 사라지자 그 약물이 끊기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기에 자신이 놓친 것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인식은 사랑의 자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결핍의 자각이다. 그들은 왜 공감자가 떠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왜 내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가라는 의문만 반복한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거나 공감자의 잘못을 꾸며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를 탓해도 내면의 붕괴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첫 번째 붕괴다. 공감자가 자신을 되찾아 빛으로 돌아갈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둘의 길은 이 순간 명확히 갈라진다. 하나는 회복으로, 하나는 혼돈으로. 공감자가 점차 자신의 빛을 되찾으며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정렬해 나갈 때 우주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거울, 즉 우주가 각자에게 그들이 보낸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순간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동안 상대에게 투사했던 그림자, 조종했던 마음, 이용했던 사랑, 침묵으로 버렸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며 그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유 없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마다 문제가 반복되고 그들이 조종하던 환경이 더 이상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칼 구스타프 융근, 인간은 외부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내부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말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신이 피해주던 모든 감정과 상처를 타인의 행동 속에서 맞닥뜨린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더 빨리 그들의 본성을 눈치채고 멀어지며 그들이 평소 사용하던 조종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려짐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진실의 반영이다. 공감자가 느꼈던 혼란, 불안, 감정적 고립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재현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분노한다. 세상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끼고 피해자인 척하며 혼란을 외부로 돌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 조연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제야 나르시시스트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공감자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이 떠올림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며 그리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너지를 향한 집착이다. 그들은 공감자가 자신을 이해해주던 눈빛, 자신을 감싸주던 온기, 자신을 중심에 두어주던 세계를 기억하며 마음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 깨달음조차도 성찰이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변질된다. 그들은 공감자를 잃은 후 비로소 그 공감자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느끼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다시 소유하고 싶다는 왜곡된 욕망이다. 이것이 카르마의 거울이다. 공감자가 일어서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던졌던 모든 그림자를 되돌려 받으며 무너져 내린다. 이제 우주는 각자에게 그들이 보낸 것만 돌려주고 있을 뿐이다. 공감자는 빛으로 나아가고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제 모습을 마주한다. 영혼의 계약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공감자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감정이나 선택이 자신의 하루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붙잡고 있던 에너지의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공감자는 더 이상 과거의 진동에 묶여있지 않다. 이 해방은 분노나 단절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에서 온다. 나는 나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놓아줄 때다. 칼 구스타프 융은 진정한 치유는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자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며 사랑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상대를 기억하되 그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고 과거를 떠올리되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순간이다.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영혼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계약이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공감자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 과거를 붙잡으려 하거나 공감자의 감정이 아직 자신에게 묶여 있다고 믿으려 하고 때로는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감자는 이미 다르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공감자는 이제 자신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영혼의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의 성장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며 서로의 길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 공감자는 깊은 안도를 느낀다.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장 깊은 형태의 지혜로 변한 것이다. 이 끝맺음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며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다. 영혼의 계약은 마침내 완전히 닫히고 공감자는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정을 끝까지 걸어온 공감자는 마침내 깨닫는다. 구원은 누군가의 사랑에서 오지 않고 누군가의 변화에서 오지 않으며 과거가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는 순간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구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를 부순 것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진짜 자아를 다시 깨우기 위한 문이었다. 고통은 산산조각처럼 흩어졌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서 공감자는 자신의 깊이를 보았고 자신의 힘을 느꼈고 자신의 영혼을 다시 만졌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은 무의식의 어둠을 통과한 뒤에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다. 공감자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영혼이 부르는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벗고 관계에 매달렸던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포기하며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냉담함이 아니라 치유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로 가치가 상처 입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관심이나 침묵에 자신의 하루를 맡기지 않는다. 공감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충분하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빛을 지킬 줄 아는 영혼이 되었다. 그를 구원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다. 그를 구원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내면의 의지, 숨겨진 직관, 침묵 속에서 깨어난 지혜였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순간 공감자는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변했다는 사실을 느낀다. 그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오기 위한 길이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화해를 통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그는 알게 된다. 진정한 구원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과 함께 영혼은 마침내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공감자는 마침내 자신을 다시 바라본다. 상처로 찢겨졌던 자리들은 이제 더 단단해졌고 어둠 속에서 떨리던 마음은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자신을 잃게 했던 관계들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온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이제 그의 영혼은 묻는다. 지금의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과거가 끝났다는 것은 단지 상처가 봉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감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며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는 존재도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서 있는 하나의 주체이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영혼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향해 걸어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지금 공감자는 그 자유의 문턱에 서 있다. 이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나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청자 역시 이 여정을 듣고 있다면 그 또한 스스로에게 같은 선언을 내릴 때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준 상처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 과거의 고통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당신의 영혼은 그 모든 어둠을 통과했으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공감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깨닫는다.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을 되찾게 해준 가장 강력한 영혼의 수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이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이 응답할 시간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빛을 향해 걸어가라. 그것이 영혼의 마지막 부름이다.